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 교수입니다. 가족들 이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장 사장님, 백 사장님, 이 사장님, 강 사장님, 조 사장님, 윤 사장님, 김 사장님, 남 사장님, 최 사장님, 이 사장님, 최 사장님,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 사장님, 정 사장님, 최 사장님, 박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이 사장님, 성 사장님, 정 사장님,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손 사장님, 송 사장님, 천 사장님, 안 사장님, 이 사장님, 권 사장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지금 저희는 바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점은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엘리엇 파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번 저점 80달러 근처에서 120달러까지를 1차 상승으로 볼 수도 있겠죠. 1차 상승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바삼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좀 변동폭이 큰 거고요. 더구나 중국의 홍콩에 상장돼 있고 또 이것을 영국에서 거래하고 있고 또 미국의 걸 추적하다 보니까 추적거차가 맞지 않죠. 어느 순간에는 추적거차가 맞을 텐데 지금 변동성 장에서는 워낙 시시각각으로 심리가 쏠리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밤에 잘 오르고 있다가 실적 발표, 드디어 이제 또 실적 발표 시즌이죠. 실적 발표가 통상 장이 끝나고 6시, 5시 이후에 발표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요동을 치고 있죠.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밴드를 횡보하다가 상승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장의 관심사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순간 딱 그 저점을 집어내야만, 그래서 날마다 상승해야 마음이 편한 거고요. 자금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사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다 살 수가 없죠. 네. 수량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개인 투자자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역이 발표가 되면 4, 5, 6월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냥 바삼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계좌, 우리 점도리 펀드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정체가 되지 않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더구나 레버리지 상품을 가져가 본 적이 없잖아요. 여유 자금은 사실상 말이 여유 자금이지 개인들에게는 여유 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여유 자금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단기적인 전략을 예상해 본다면 이번에 상승 추세가 2파 엘리엇 파동 2차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는 지난번 상승이 1차 상승으로 보고요. 2차 상승은 1차 상승의 통상 2배에서 3배로 가죠. 지난번에 50% 상승했다면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200달러, 120달러를 무난히 돌파하면 이제 120달러, 200달러 사이에서는 사실상 매물이 두텁지 않거든요. 급락을 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또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심리가 안정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지난 2분기에서 4월, 5월, 특히 이제 5월 말에 저점을 잡고 6월달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이걸 보고 20% 주가 지수론 저점 대비 20%, 23% 상승했으니까
지금 조정으로 볼지 아니면 중국이 과거에 했던 예전에 다시 돌아갈지 이거에 대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 매수세가 붙으면 2차 상승은 조금 더 쉽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뭐 다시 횡보 국면으로 갈 텐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지금 변한 것 같지 않고, 또 자사주 매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변하고 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지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지수 지금 종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을 먼저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을 먼저 투자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쪽 인이 좀 빠지니까 알리바바로 갔는데, 인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지수 H지수라고 하죠. H지수 50개 종목을 추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추저고차가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바산보다는 없죠. 추저고차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정규장 끝나고 홍콩 시장 끝나고 그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거래가 되니까 추저고차가 아주 심하진 않죠.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추저고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별 종목은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 H지수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역시 중국의 지수는 역시 08년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전부터 주식시장의 자본주의 개방 정책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식 자본주의, 중국식 사회주의화하면서 경제체제를 이끌어가면서 90년대 성장과 2000년대 성장의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게 08년도 올림픽이잖아요. 이때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자신감 뿜뿜하는 거죠. 뿜뿜. 우리도 88 올림픽을 하면서 자신감 뿜뿜 했잖아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 뒤에 이제 역시 올림픽의 저주가 있죠. 올림픽의 저주는 올림픽을 처음 치른 국가는 올림픽이 일종의 이정표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조금 버블이 꺼지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올림픽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88년 일본이 64년인가요? 64년 동경올림픽인가요? 68년인가요? 아무튼 이때 그래서 한 20년 차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년 차이로 세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수준이 이 정도 수준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88년도, 89년도 초에 1000포인트를 찍고 100포인트에서 시작했던 게 1000포인트를 찍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이때 6100포인트 이상 오르죠. 6000포인트가 넘습니다. 불과 1000포인트 이내에 시작했던 게 그게 1년 6개월 만에 이 주가지수로만 거의 6배 이렇게 오르죠. 그때 저희 쪽에서 전설적인, 전설이라기보다는 언급했는데, 예전에 파생상품으로 어마어마한 국내 IMF 때 파생상품으로 돈을 벌었던 투자자는 중국이 올인합니다. 중국이 올인했는데, 그때 중국이 개방하고 그때 이 당시에 아마 서점에 가서 서점에 꼭 들리거든요. 들려보는데 요새는 지금 서점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추세죠. 광주에 터미널에가 큰 게 있어요. 꼭 들려서 한번 쭉 훑어보고 책 한 권씩 사오고, 여기에 이건 낙이었습니다. 낙이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특히 이제 연초에
서점에 들리면 그 해에 그 전에 어떤 게 베스트셀러였구나, 어떤 게 관심이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주식 서적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책이 주식책이 히트치는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 부를 바꿔라, 돈을 많이 벌라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엄청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전면에 또 마찬가지로 2, 3년 전에는 부동산이죠. 들어가면 부동산과 관련된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비트코인 관련 책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글쎄 뭐였을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런 책들도 히트를 치고, 근데 지금 만약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지금도 전면에 배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전면에 배치된다는 것은 많이 팔리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이런 책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 시대상을 변하는 것 같아요. 시대를. 이때는 중국 관련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중국이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그것도 1년만 6개월 사이에 이런 책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성강통이니 후강통이니 아무튼 이때 중국의 투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이 이 현상은 제가 88년도 올림픽 때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이 이미 우리나라도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도 88년도에 가면 공민주라고 해서 그 당시엔 포항제철인데요. 한국전력 포항제철을 국가 기업이었잖아요. 공기업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쉽게 제가 촌동네인데 시골동네거든요. 시골동네인데 국민주라고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받아서 주식 주고 이제 공모주죠. 일종의 공모주인데 그것을 이제 전 국민한테 해서 국민주 계열의 두 번의 열풍이 붑니다. 포항제철하고 한전.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 국민을 도박장에 왔다 이런 평까지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주식 투자를 모르다가 여기서 상승을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상승 폭이 이렇게 신고를 해야 그래서 수도 팔고 그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증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객장에서 줄 서서 이 현상이 때 그대로 나타났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때 중국도 폭발적인 주식 투자 인구가 유입이 되죠. 역시 이제 이게 버블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중국은 참 재밌는 게 거의 한 5년, 6년 주기로 또 한 번씩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세 배짜리 인의 경우에는 이때가 08년도에가 21,000포인트였습니다. 대단하죠? 21,000포인트였습니다. 거의 02년도로 이제 돌아가서 02년 10월달 한 1,700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행보했으니까 똑같습니다. 1년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6배 주가가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역시 하락하고 행보를 하다가 또 한 번 상승해 주는데 15년이죠. 15년 하고 나서 15년 이 정도인가요? 이때 이제 15,000포인트까지 오르더라고요. 15,000. 그다음에 홍콩 상해 지수는 또 이때 한 5,000포인트 상승하죠. 5,000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또 행보하다가 똑같아요. 박스권 또 갑니다. 국내 주식도 그렇게 갔습니다. 1,000포인트 가서 하단이 500, 상단이 1,000. 그래서 오르락내락을 3년, 5년 주기로 계속 했었습니다.
89년도에 국내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를 찍고 한 500포인트 갔다가 다시 상승해서 94년에 다시 1000포인트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시대가 열린 거죠. 반도체. 그리고 또 1000포인트 찍고 다시 또 IMF 맞고 해서 그때는 50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500포인트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은 20년 동안 500포인트와 1000포인트의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60년대인가요? 이때 박스권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에너지 응축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정말 힘들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60년대 후반 이렇게 하면서 50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일종의 블루칩 장세가 나타나게 됐는데, 국내도 똑같아요. 중국도 이제 그러고요. 이때 다시 이제 또 하단에서 박스권 하다가 다시 상승해서 이 근처에 온 게 언제입니까? 18년도죠. 18년도 1월달 미중 미국 분쟁이 터지기 전에 이때 이제 또 14,000포인트 정도 오르죠. 사실상 중국 주가 지수는 일본보다 행복한 편이에요. 우리가 주가 지수는 우상향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우상향한다는 게 정설인데, 현대에 와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의 주가는 논외로 치고, 그때는 워낙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제 1차 세계대전 복잡했잖아요. 그 나라의 주가를 예를 한다면 우상향하지 않는 주가는 지금 일본이죠. 일본.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잖아요. 89년도, 90년에 일본의 버블의 그 주가 3만 포인트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지금 이 당시에 주가는 돌파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씩 올라섰죠. 지금 또 왔다가 21년 작년이죠. 작년 2월에 12,000포인트였죠. 코로나 빠지고 나서 이때까지 왔었는데, 이게 빠져서 지금 7,000포인트 돼 있어. 7,000포인트까지도 무너졌다가 이번에 7,506 됐나요? 500, 600 갔다가 지금 이번에 무너진 거죠. 10%. 지금 지금까지 한 지난 15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다. 이걸 이제 올림픽의 저주와 미국 그동안의 자본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경험치로 제가 판단해 본다면, 이번에 돌파는 넘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 쪽 투자하기 이야기가 정말 불편하다겠죠. 더구나 요즘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아주 더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따라하시는데, 중국도 역시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회원 보면 알죠. 회원 보면 지난번에 6명 늘었던 것이 다시 마이너스 8명인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유입은 없고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 중국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제는 미국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응축된 이 박스권 21,000포인트 15,000을 박스라고 하죠. 15,000. 국내가 1000포인트, 500포인트,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빠졌다가 IMF 때처럼.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이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는 이제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 V자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V자 반등.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고점, 전분 고점, 그러니까 연초에 8,000포인트인가 되잖아요. 22년.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V자 반등이고, 이게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타면 다시 이분들 와야죠. 과거에 전성기 때 한 번씩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시장을 떠났다. 또 그때 추억을 갖고 있은 투자자들 다시 오게 되면, 중국은 향후 길게 보면 2, 3년 아니면 1, 2년 정도는 중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삼 투자하고 있고 먼저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수에 투자하신다면 그냥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지금 인 같아요. 인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인에 투자하셔도 이번에 여기서 12,000원 돌파할 것이고 14,000 작년 2월달 고점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000 돌파 한 번 더 가겠죠. 한 번 더 가면은 여기서 10배 여기서 10배 이 정도가 이내 앞으로 예상입니다. 이거는 갈 것 같은데요. 네, 종목들 구성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알리바바는 바삼은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인보다는 벤치마크 지수보다 항상 높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벤치마크보다는 만약에 수익률이 낮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바삼을 하시면 안 되죠. 벤치마크 지수보다 지금까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걸 예상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하나만 딱 골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3배짜리 투자를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바삼이겠지만 그냥 초보자들 막 입문하신 분들은 이 변동성 에버리지 3배짜리의 변동성에 대한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정도가 또 미국을 한다면 결국은 TQQ겠죠. 그래서 인정도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더 높은 변동성을 극복할 투자 경험도 있고 벤치마크 이상의 수익을 얻고자 하신 분들은 개별 종목 3배짜리가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저는 바삼 삽니다. 매일 사고 있는데 12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싸움인 거죠. 길어야 저희가 보기엔 한두 달인데 이제 한두 달입니다. 1차 상승에 대한 2차 상승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하면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차릴 것 같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쏟아져 나오는 미국의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이제 한편 생각해 보겠죠. 인력 감축이 뭐 다 하겠다는데 그럼 그거 하고 나면 3분기 4분기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심리가 돌아서면 이제 웬만한 것은 악재는 버텨내겠죠. 그래서 악재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을 때 이때가 거의 저점이라고 오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인 해봤습니다. 초보자들. 그 다음에 또 디폴트 옵션 13일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혹시라도 디폴트 옵션에서 어떤 포지션을 만드신다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본인이 한번 DC형으로 옮겨서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하신다면 인도 참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향후 1, 2년이 갈지 2, 3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또 이때 미국하고 경쟁해서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중국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 이런 시장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을 투자할 수는 없죠. 3배짜리는 안 되니까. 그 다음 중국 1배수짜리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계좌에서는 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오차 측면에서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런저런 사연 많아요. 지금 굴곡지는데 박스권 돌파는 할 것이다 봅니다. 자, 어제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후덥지근한데 오늘 화 덜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